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왈가알부기 형광철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댓글에 대한 그런 방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이런 댓글 남기신 분들 있더라고요. 삼지연 서울 공연 때 지휘자 장용식 씨 계급이 중장이라고 하던데 현송월 씨나 장용식 씨가 어떻게 인민군 계급을 보유할 수 있죠? 인민군에서 계급을 인정해 주는 것인지 실제 인민군 소속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의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장용식, 현성월 등을 비롯한 인민군에서 예술 부문에 종사하는 직업군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장용식 지휘자는 조선인민군 공군국가합창단 단장 겸 수석지휘자입니다. 그리고 국립경악단 수석지휘자도 맡고 있죠. 북에서는 인민군 창건을 준비하던 시기인 1947년 2월 22일에 이 인민군 예술선전대를 조직합니다. 이후에 이 인민군 예술선전대는 조선인민 협주단 합창단으로 발전되고 92년도에는 공군 칭호를 받으면서 공군 합창단으로 발전했고 또 95년 12월에는 조선인민군 공군 합창단이라 이름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또한 2004년도에는 국가라는 명칭이 추가돼 가지고 현재의 이름인 조선인민군 공군 국가합창단이 되었습니다. 조선인민군 공군 국가합창단은 단순한 이런 합창단 조직이 아니고 남성 합창단과 남녀 독창 가수 그리고 관현악단이 포함된 이런 군인들로 이루어진 음악단체인 겁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조선인민군 공군국가합창단은 혁명의 가장 준엄하고 간과했던 시기에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면서 인민군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활력을 준 혁명의 기수 진격의 나팔수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선인민군 공군국가합창단은 북에서 가장 엄혹했던 시기인 고난의 인군 시기에 김정일 위원장의 성군혁명 용도를 음악으로 뒷받침한 그런 예술단체인 거죠. 2015년 10월 24일 이 장용식 국가합창단 단장에게 육군 중장이 군사칭호를 수여했습니다. 공군국가합창단 성원으로 선발대에서 가게 되면 인민군에 입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 선서를 하죠.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두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당과 국가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사기를 북돋아주는 이런 예술군인인 셈이죠. 그리고 조선인민군에는 공군국가합창단 이외에도 조선인민군 협주단, 그리고 또 4.25 예술영화 촬영소 등 이런 비전투단위 예술단체들이 있습니다. 조선인민군 협주단에서는 명진호라는 그 배우가 유명하죠. 군사칭호는 상자였습니다. 그 사람 군사칭호가. 조선인민군 협주단에서 진행하는 그 시극들이 그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북에서도 인기 있는 이런 배우입니다. 그분은. 이 명진호 상자는 조선인민군 협주단 소편대 대장으로 해마다 이런 인민군 각 부대들과 구분대들을 순회 공연하거든요. 소편대, 작은 편대 대장인 겁니다. 명진호가. 예? 이 소편대 공연이 오게 되면 굉장합니다. 사람들이 그 공연 보러 오러.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극장이나 이런 영화관 같은 데서는 못하고요. 대체로 다 야외에서 합니다. 야외에서. 물론 돈은 안 받죠. 예? 돈은 안 받고 야외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그 공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회주의를 지키자. 예? 사회주의를 지켜야 된다. 사회주의 원칙을 저버리면 안 된다. 예? 뭐 비겁한 자에 가려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길을 지키리라. 탈북자들 보고 하는 소리죠. 예? 북에서 탈북자들을 잡아온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에서 잡아오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서 우리 탈북자들이 중국에 오게 되면 비법월경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법월경자를 체포해서 다시 그 나라를 돌려보내는 거죠. 이건 어느 나라나 똑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하고 있고요. 불법 체류자는 체포해서 그 나라 돌려보내죠. 그 사람이 돌려보낸다고 해서 뭐 법이 어긋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거죠. 북은 가겠다는 사람 말리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불렀던 것처럼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길을 지키리라. 이거죠. 인민군 협주단 소편대 공연이 기본 내용이 그런 겁니다. 예? 이 조선인민군 협주단 이 소편대는 그 6.25 전쟁 시기에도 예? 총포탄이 우박치는 전쟁판을 제치면서 예?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이 성장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희생들도 있었고요. 북에서 만든 이 전세가요들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총포탄이 우박치는 그런 전후 속에서 군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이런 과정에 창작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랑들을 받고 있죠. 예? 뭐 영웅된 님의 소식 뭐 전해왔네 그렇던가. 그다음 뭐 문경곡의 뭐 결전의 길로 이런 전시가요들이 많습니다. 오솔길 덤불에 치마폭 찢겨도 이런 노래도 있거든요. 재밌는 노래도 있고 민요풍이 많죠 그때는. 그래서 조선인민군 협주단 이 소편대는 있을 수 있는 앞날의 이런 전투 환경에 맞게 잠은 풍을 친 트럭에서 자거든요. 공연 나오면 이런 호텔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음식도 식사도 가마마차를 그 트럭 뒤에 달고 다닙니다. 가마마차에서 자체로 다 음식도 해 먹고요. 그렇게 합니다. 가마마차 아십니까? 트럭 뒤에 달고 다니는 이런 바퀴 달린 가마인 겁니다. 바퀴 달린 가마. 위에 이렇게 밑에는 가마 포차다이 같은 게 있고요. 위에 이렇게 네모난데 그게 그 밑에 아궁이고 그 위에 가마가 4개 있죠. 이렇게 위에 4개.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구는 1개고. 나무불 떼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국경경비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에도 이거 인민군 협주단 소편대 공연이 해마다 왔습니다. 해마다 와서 대체로 국경지역은 해마다 갑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때 조소장 됐으니까 저를 축하해서 노래도 불러주고 재미있는 이런 단막극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죠 뭐. 조국의 국경을 철벽으로 지키고 있는 이중대 1소대장 홍광철 동무를 축하해서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 이게 조선인민군 협주단 군인 성원들도 모두 군인 선서를 한 군인인 겁니다. 예? 그래서 북에서 이렇게 음악 예술인들 중에서 군사 친구를 수여받은 이런 사람들 중에는 최근에 뭐 온 세계의 핫한 인물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현송월 단장. 예? 현송월 단장은 또 부활로도 유명하죠. 예? 2013년 8월 29일 조선일보 보게 되면 그 현송월 단장이 뭐 음란물 제작 혐의로 총살되었다고 뭐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한 이듬해 이듬해인 2014년 5월 그때 현송월 단장은 육군 대사의 군사칭호를 달고 모란봉 악단의 단장 자격으로 제9차 전국 예술인대회 토론자로 나서서 조선일보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었죠. 결국 현송월 단장이 대자의 군사칭호를 달고 나타났다는 것은 모란봉 악단도 군인들로 이루어진 직업 군인 예술단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중국에 갔을 때 그 모란봉 악단 그 가수들 다 보면 군복도 입지 않았습니까? 군모 다 쓰고 오각별 날리는. 네? 그렇죠. 현송월 단장은 제9차 전국 예술인대 그 이후인 2017년 10월 7일에 열린 조선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등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15일에는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 접촉, 여기에는 또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라는 이런 직함으로 북측 대표로 참가했죠. 모란봉 악단은 최신 전자 악기들로 연주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예술단체고, 삼지연 관현악단은 관현악을 연주하는 예술단체입니다. 그러니 북쪽 예술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 현송일 단장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그 현송일 단장이 군사친구가 대사였습니다. 그리고 사요 예술영화 촬영소, 예? 여기서 근무하는 그 배우들도 군인 선서를 한 군인들입니다. 북에서 이름 있는 그 영화 배우죠. 예? 인민배우 리익슨, 사요 예술영화 촬영소 단장이거든요. 그 사람 군사친구 소장입니다. 소장. 또 인민배우 엄밀한이 유명하죠. 엄밀한도 사회예술 영화 촬영소에서 배우로 일했거든요.
그 북에서 그 이름 있는 그 영화배우 오향문이 딸입니다. 오향문이라는 분. 그분이 남에서 올라간 것 같은데요. 예. 오향문이 그 북쪽 영화들에서 보게 되면 부성인물로 많이 출연하죠. 그분은 종파분자로 부성인물로 많이 출연했습니다. 이게 옴이라는 또 노래경웅이고, 예? 북에서 또 가장 그 사랑받는 배우들 중에 한 명입니다. 옴이라는 군사충은 대사거든요. 옴이라는 그 배우 생활을 하다가 피부암에 걸려서 그래 영화 배우 생활을 그만두고, 예? 그렇게 하고 북에서 가장 큰 그 여관이거든요. 사이오 여관. 네? 그게 초급당 비서로 일하다가 예, 사망했습니다. 현재 애국열사령에 안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군종, 병종, 사령부, 군단, 사단들에 이르기까지 이런 예술선전대라는 이름을 가진 이런 예술단체들이 있습니다. 예? 그 선전대에서 예술 활동을 하다가 재능이 그 인정되게 되면 조선인민군 협주단이나 공헌국가합창단, 예술영화 촬영소에 배우로 선발되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선발되어 가지 못하면 다른 군인들처럼 10년이 군사복무를 마치고 제대되면서 대학 추천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예술선전대에 있었으니까 이 또 그 정치대학 이런 데 가서 또 정치일꾼으로 이게 변하는 경우도 많죠. 대체로 선전은 잘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북에는 조선인민군에 복무하면서도 예, 군인으로서 당의 예술정책을 실현하는 예술인들에게 예, 이렇게 군사칭호를 주고 예, 직업군인이 대우를 해줍니다. 인민군 군인들도 영화예술 부문에 종사하는 군인들을 군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민군에서는 군인 선서를 하면 군인이라고 인정하거든요. 그분들 다 군인 선서를 하는 겁니다. 우리 북측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그 교육을 받기를 예?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교양은 끊임없이 받습니다. 우리는. 예? 그러니까 군인 선서라는 것은 조선인민군 군인으로서 나라와 민족 앞에 어떻게 살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군인 선서를 다진 사람은 선서의 약속대로, 선서에서 한 약속대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구독자분들과 후원자분들의 북쪽의 직업 예술 군인들에 대한 보다 명확한 안목이 생기셨길 예, 바라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이런 왈가왈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